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기대주 중에 하나죠. 하이젠 R&M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주차 일정을 보시면 한국 제15호 스펙, 그리고 하이젠 R&M, HVM, 이노스페이스 4종목의 청약이 잡혀 있는데요. 다 맞물려 있는 일정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상장은 다 단독 상장으로 잡혀 있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제15호 스펙과 HVM이 한 세트가 되겠고 환불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젠 R&M과 이노스페이스가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젠 R&M의 청약 한도가 낮기 때문에 한도가 낮은 분들은 자금을 좀 적절히 배분해서 청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내용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이젠 R&M은 1963년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로 출범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석유화학이나 공작기계 같은 산업용 모터, 범용 모터라고도 하죠. 범용 전동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현재 이 범용 모터 시장은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하이젠 R&M 이렇게 3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표를 보면 매출 규모는 3사 중에서 회사가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범용 모터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을 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용 모터에서 쌓은 모터 기술을 활용해서요, 현재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등에 쓰이는 서보 모터와 감속기, 이런 액추에이터의 구성품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이 동작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다리, 팔, 이런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을 얘기하고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국내 로봇용 액추에이터 제조사 중에 이렇게 액추에이터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모터와 감속기, 엔코더, 브레이크 등등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이젠 R&M은 자체적인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도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 더더욱이 복잡한 환경에서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수록 더 많은 수의 관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18개에서 많게는 75개의 관절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액추에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회사가 제작하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동작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로봇의 발전에 따라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각 부품들이 연계돼서 구동이 되는 이 액추에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또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차별화되는 포인트고요. 각 부품뿐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구동 시스템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협동 로봇이면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면 웨어러블 로봇, 물류용이면 물류용, 로봇 형태에 맞게끔 고객 맞춤형, 다양한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업력과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국내 대기업과 대표 로봇 메이커 회사들한테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위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소형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에 공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목요일에 청약이 시작되는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분야인데 실제로 공급에 성공을 했고 또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하이젠 R&M, 뉴로메카, 로보티즈, KNR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구성 부품인 모터, 감속기, 제어기 관련된 밸류체인에는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체크해보죠. 매출액이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성장을 하다가 23년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회사 측에 따르면 서버모터와 드라이브의 전방시장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아무튼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로봇 회사들에 비해서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로봇 쪽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기보다는 회사가 그동안은 범용 모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가 아닌 일반 상장을 택했고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잠깐 보시죠. 얘기했듯이 로봇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펄을 적용을 하려면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그냥 EV 에비타를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출했더라고요. SPG와 라운테크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인 33.44배를 적용했고요. 회사의 23년 말 기준의 에비타 약 63억 원을 활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6,801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33.83%에서 19.13% 할인율을 적용, 최종 밴드인 4,500원에서 5,500원을 산출을 한 거죠. 근데 저는 EV 에비타가 익숙하지는 않아서 그냥 2023년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피어그룹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앞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된 회사로 KNR 시스템, 뉴로메카,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 중에 하이젠 R&M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밴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인 약 1,699억 원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는 했어요. 물론 이 순이익이 로봇 쪽으로 잡힌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찬가지 이 종목도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1099.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2253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경쟁률과 참여 건수 모두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는 4,500원에서 5,500원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낸 모습입니다. 특히나 7,200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게 기분상, 체감상 상단을 30% 넘게 초과해버리면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과율을 30% 안짝으로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7.3% 초과한 7,000원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약은요, 건수 기준으로 10.47%, 수량 기준으로 11.80%. 그러면 비교해서 봤을 때 최근에 10%를 넘긴 건은 한중 NCS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하이젠 R&M이 높은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확약이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확약 신청을 안 하는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고요. 공모 개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3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62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이틀 소요됩니다. 상장은 6월 27일 단독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주입니다.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20만 주가 배정이 됐어요. 딱 5.9% 정도. 직원 237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요. 요거는 충분히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어쩌면 최대 장점, 상장일의 유통 물량 조건이 매우 좋아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딱 14.3%만 유통 가능합니다. 10%대. 이게 회사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다노코프, 일신방직, 다노인터내셔널 이런 법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 김재학 대표랑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다노코프는 김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일신방직은 김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숙 씨의 형제 김영호 씨가 최대 주주라고 하고요. 다노인터내셔널은 김 대표의 자녀인 김우진 씨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가족끼리 다 해먹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고요. 공모주를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특히나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09억 원, 여기다가 최종 확약이 적용이 되면 20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3.94%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상장일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경쟁률과 신청가격 분포표는 뭐 보나마나 하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10.47%, 수량 기준으로 11.80%, 그래도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통가능 물량이 14.30%로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품절주의 느낌이 날 수가 있고, 유통가능 금액도 300억 원 초반대, 최종 확약이 적용되면 200억 원 후반대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로봇 섹터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로봇 섹터. 로봇 공모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늘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IPO 침체기에 상장을 했던 뉴로메카를 제외하고, 근데 뉴로메카도 뭐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하이젠 RNM은 이 중에서도 유통가능 금액만 놓고 본다면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수급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라메디텍이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힘이 쭉 빠져버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200% 이상을 찍어준 거고, 여전히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오면 빠른 수익이 가능하기는 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분위기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최종 확약을 적용하면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초반대였던 최근의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서 봤습니다. 코칩을 제외하게 되면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칩은 좀 다음날 상장을 하게 되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이젠 RNM도 기대 수익률은 꽤 높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의 규모는 가장 크기는 합니다. 감안을 해서 저는 기대 수익률을 150%에서 2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단독 상장이고 로봇 테마기도 하니까 조금 잘 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투에 85만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42만 5천 주가 되겠죠.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50% 등급 기준으로 14,000주가 최대 한도고요. 증거금으로 4,900만 원이 되겠네요. 100% 등급은 28,000주, 9,800만 원, 200% 등급은 56,000주, 1억 9,6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는 50주, 균등만 받기 위해서도 17만 5천 원을 준비하셔야겠네요. 자, 한 투에서 주관했던 최근 종목들을 쭉 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한 투 단독 주간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40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젠 RNM의 43만 건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99주가 되겠습니다. 확률이 높은 추첨 한 주 또는 안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주당 단가가 7,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뭐 아주 기뻐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6.8조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비례 경쟁률 4,571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4,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40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 등급 4,900만 원 풀 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4,000주 청약하면요, 제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비례는 3주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균등은 그래도 한 주를 받을 확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주를 받게 된다면 28,000주, 150% 기준의 수익금은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5% 이틀치 파킹 이자인 7,382원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6% 이틀치 마통 이자 약 16,109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통을 써도 조금은 남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례를 열심히 다 참여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지금 일정이 다 겹쳐서 맞물려 잡혀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선 SOS랩에 최대한 풀청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본인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SOS랩에 자금을 많이 쓰신 분이라고 하면 내일 마감을 하게 되는 한국 15호 스펙에는 환불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15호 스펙이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 단독 상장 일정이기 때문에 대출을 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18일에 대출을 써서 참여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한투의 200% 등급이기 때문에 하이젠 R&M 비례 풀 참여 예정인데요. 그러면 HVM 비례 자금이 또 모자랄 거잖아요. 그러면 HVM도 대출을 받을 것이냐? 요거는 더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출을 쓰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자투리 자금 정도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나는 한투의 그냥 일반 등급 50% 등급이라고 한다면 하이젠 R&M의 우선순위는 2대, 남는 자금으로 다른 종목에 또 비례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DB금융 제12호 스펙의 상장 라이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1일 2애소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